이제 교재 53페이지에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이 적혀 있는데, 미수금 우리 처음 본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죠? 미수금은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그때 우리가 어음을 받았던 그냥 외상으로 했던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많이 이야기했던 비품이나 기계장치 이런 것처럼 이런 물건들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어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때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미수수익은 옆에다 그냥 결산 때 한다라고 적어두세요. 결산 시에 볼 거예요. 지금 뭐 밥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선급금이라는 거 볼게요. 아이고. 자, 계정 과목으로 선급금, 예,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두 개를 다 볼게요. 자, 선급금, 선수금 사용하는 거는 원 거래가 있기 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 있죠. 원래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고받는 걸 우리 선급금의 급자는 줄급자, 선수금의 숫자는 받을 숫자.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원재료 100만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여기에서 보면 원재료 100만원치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뭐 계약만 한 거는 거래가 아니죠.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는 이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 이것만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건 필요 없이 지금 빨간색 네모박스 이것만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우린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이 나갔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그럼 돈이 나간 이유를 쓸 건데, 그게 지금 이 계약금이니까 미리 준 돈이죠. 그래서 먼저 선 줄급자, 선급금이다 10만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상대방이 지금 사정이 생겨서 물건을 못 주겠대. 그럼 이 돈 내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급금은 내 돈인 자산이에요. 얘는 성격이 내 돈인 자산인데, 얘는 내 자산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네. 그럼 자산이랑 내 거잖아. 자, 우리는 채권의 범위는 꼭 돈 받거나 갚아야 되는 것만 채권의 범위가 아니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돈의 채권의 범위예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급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에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상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도 우리가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선급금하고
지금 잠시 후에 할 선수금하고 얘 특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잘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절대 얘가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선급금, 선수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서 내가 얘를 안 헷갈리고 잘 설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거래처를 안 써요. 이상하게 이 계정 과목 두 개의 특징이에요. 제일 처음 지금 현재 이 상태일 때가 제일 실수를 안 해요. 근데 그 뒤로는 계정 과목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출급자 받을 숫자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고 받으면 선수금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계약금을 줬다가 이제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우리 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회계 1급 시험하고 세무 2급 시험의 차이가 뭐냐면 계약금 1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느냐 아니면 세무 2급에서는 간혹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만 줬대. 그럼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조회하도록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차이인 거지. 뭐 두 개의 큰 문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원재료 100만 원치 들어왔죠. 그럼 원재료 산 거니까 차면에 원재료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써줄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외상했잖아요. 그죠? 그럼 외상했으면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라는 걸 봐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A라는 거래처한테 돈 갚아야 된다. 근데 그럼 나중에 얼마 갚아야 되죠? 90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러면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이제 원재료 받았으니까 미리 준 돈 아니죠. 그래서 이 선급금을 이제 얘 받았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선급금 거래처까지 써서 이렇게 지워주면서 얘를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임시적인 성격처럼 얘는 썼다가 진짜 원거래가 발생하면 얘는 지워주게 되겠죠. 이게 우리 선급금을 쓰는 거예요. 뭐 외상 안 하고 돈 줬으면 돈 주고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 지급하다 보통 예금 이체하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외상 매입금도 써보려고 쓴 거예요. 자, 그럼 그냥 반대로 반대되는 것도 볼게요. 제품 매출 제품 100만 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번엔 거꾸로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 말은 안 했네. 우리 매출하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계약금 받은 것만 쓸 거예요. 그럼 얘 현금 10만 원이다라고 쓰고 다음 대변에 우리는 지금 계약금 미리 받은 거죠. 그럼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이다라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수금은 지금 내가 물건 팔겠다고 말해놓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아직 나는 물건 준 적도 없고 뭐 만들면 이 돈 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이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얘 성격은 부채예요.
그럼 지금 내 돈이 아닌 걸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럼 나는 이 돈 누구 거다라고 써줘야 되는 채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에도 거래처를 꼭 써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령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제품 100만 원 이제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고 자, 이번엔 거꾸로 계약금 10만 원 제외했대요. 그럼 계약금 받았을 때 미리 받은 돈이라는 애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이젠 얘 안 돌려줘도 되거든. 이제 내가 돈 받아야지. 100만 원치 물건 넘겼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음 받았는데 90만 원짜리 받았겠죠. 그렇죠. 그럼 어음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나는 받을 어음이다. A라는 거래처한테 만기되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선급금, 선수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방금 교무실에 갔는데 제가 수업하는데 발이 싫어 그랬더니 우리 학과장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건축 캐드 하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누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발난로라는 걸 쳐가지고 지금 방금 막 와서 꽂았는데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다음 쉬는 시간에 제 조절해야 될 것 같아. 세상에 신기한 기계를 학원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없는 것 같아 뭐가. 근데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낫네. 옛날에 추운 거 좋아했는데.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상급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이 상급 비용은 얘도 결산할 때에 볼 거니까 결산 시 본다라고 할게요. 자, 전에 장난으로 결산 때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네, 그렇게 수업하다 표현을 한번 했는데 누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음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근데 제가 결산할 때 이제 얘네들 제가 지금 안 보고 나중에 본다는 거는 다시 돌아 전부 다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결산이니까 한참 뒤에 하겠죠. 그 사람이 적어놓은 거 보더니 진짜 안 좋아하게 하는 거네요라고 그러더라고. 별로 많이 안 좋아해요. 이해되기 전까지는. 자, 이제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봅시다. 가지급금. 교재 53페이지 아래에 있죠. 자, 가지급금하고 반대되는 계정으로 가수금. 일단 가지급금 바로 보기 전에 자, 우리 혹시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산액이다. 이거 말고 계산 이거 말고 저 오타 아니에요. 이거 말고 계산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림잡아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액이라고 그래요. 이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회계하거나 시험 때도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림잡아 대략적이라는 뜻의 의미가 계산액이에요. 그럼 우리 계정 과목 중에서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직원들의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진짜 교통비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직원 출장비를 주게 되면 여비교통비라고 써야 되죠. 출장비가 여비교통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 수익이나 비용은 그 금액을 그냥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용이다 수익이다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이거 기억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하겠네. 이 말은 얼마 쓸지 모르겠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 될지 모르겠네. 직원한테 출장비를 줄 때 딱 정해진 우리 사전 출장비를 품위서로 올려서 받아가는 곳이 있고 사후정산하는 곳이 있는데 미리 품위서를 올려서 받아가는 곳에서 출장 가겠습니다라고 올릴 때 너 출장 가면 얼마짜리 버스 타고 얼마짜리 밥 먹고 얼마짜리 방에서 자고 이렇게 해서 주지 않죠.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바로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면 돼요. 돈 주고. 그런데 출장 간다고 하면서 품위서 올리면 아직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돈을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비 계산액이라고 해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출장비를 준 걸 여비 계산액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자, 직원 출장비 계산액을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혹은 사무직 직원에게 뭐 여비 계산액 얼마를 지급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선 직원한테 출장비 써라고 돈을 주죠. 그럼 대변에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출장비를 준 건 맞는데 출장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 그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만약에 출장비 얼마를 정확하게 줬으면 그냥 바로 가지급금이 아니고 여비교통비라고 썼을 건데 그런데 이 직원이 지금 갈지 안 갈지 다 쓸지 모질할지 얼마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출장비 50만 원 줄 테니까 사용할 때 영수증 받고 그리고 돈 남으면 돌려주고 모질하면 영수증 가지고 오면 돈 더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50만 원 지급했다는 뜻이 계산액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데 자, 이 가지급금도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써요. 거래처를 이렇게 어느 직원한테 줬다고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쓰는데 근데 우리 한국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거래처 쓰는 게 시험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쓰면 정확하게 푼 거고 채점 기준이 아닌데 제가 이런 상황일 때라고 말했죠. 다른 상황일 때는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가지급금도 가급적이면 거래처 쓴다라고 기억해 두는 게 좀 편하겠죠. 근데 세무사의 시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시험에 어떤 문제에서는 자기들은 채점 기준 아니니까 거래처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럼 또 안 만들어 둔 거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에서는 꼭 써야 되는 문제에서 안 쓰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안 바꿔서 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조금 문제 되는 데서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직원이 이렇게 출장을 보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외상 대금이 안 들어와서 한번 좀 확인해봐라고 직원을 보냈어요. 출장비를 주고 그럼 직원이 출장을 갔는데 그런데 직원이 우리 회사에 돈을 넣었는데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얘가 어디 거래처에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출장 가면 뭐 외상 대금 있는 거 일부 받았으면 당연히 회사 통장 집어넣고
그리고 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연락 조절이 되겠죠.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 원인 모르는 금액 1,00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거예요. 그럼 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통장 잔액이 높아지면 내장부의 통장 잔액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장의 보통 예금 잔액이 높아졌으니까 내장부의 보통 예금 잔액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 들어온 이유를 써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 쓰는 게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가수금. 얘는 원인을 알면 쓰면 되고 모르면 안 쓰고, 일반적으로 뭐 직원이 자기 이름 쓰면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직원 이름 써둬요. 어차피 자, 이 돈 내 돈인가요? 가수금? 잘못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거 아니죠. 이 돈은 나한테 들어왔지만 아직 내 거라는 정확한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계정 과목의 성격이 가지급금은 아직 내 돈이에요. 직원 출장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산인데 가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얘는 가지급금은 직원이 출장 안 가면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아직 쓰지 않은 돈이니까, 아직 우리 회사 돈이니까 자산인 거고, 가수금은 나한테 들어왔는데 아직 내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걸, 확실하지 않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산 자리가 차변이니까 얘가 차변이 생겼고, 부채 자리가 대변이니까 얘가 대변이 생겨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들어왔다는 거 알면 쓸 건데 모르니까 이렇게 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이 출장비를 정산을 해요. 출장 갔다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출장비 정산을 하는데 우리 출장비 예를 들어서 55만 원치를 썼어요. 정산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직원이 출장 갔다가 영수증 55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직원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출장 갔다 왔는데 영수증 달라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출장 갔다 온 직원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격리사무원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왜 그 말 하냐면 너 영수증 가지고 와,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나는 그때까지 뭘 생각하냐면 얼마 줬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50만 원 줬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니까 지우는 거예요. 반대로 대면에 가지급금 A라는 직원한테 50만 원 준 걸 지우고, 이제 이 직원이 출장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비 교통비라고 쓸 거예요.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이나 800번을 쓸 거예요. 500번이나 800번. 이건 500번, 800번이라는 건 사무직 직원이 출장비 쓴 거면 800번대, 생산부 직원이 쓴 거면 500번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부서 직원이 출장 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건데, 자, 출장비는 55만 원. 이제 정확하게 영수증 가져왔으니까 명확하게 알죠. 그럼 이제 55만 원에 출장비가 들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한테 우리가 5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럼 현금으로 줬다면 대변에 현금 5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반대로
45만 원 썼다면 5만 원 받으면 되는 거고 차변의 현금으로 더 많이 썼으니까 대변에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왔던데 그 어디 거냐? 그랬더니 B라는 거래처 외상 대금을 받아온 거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수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우린 장부에 가수금이라고 대변에 1,000만 원 적어뒀던 거 얘를 지울 거면 차변에 써주면 지워지겠죠. 그럼 차변에 가수금 1,000만 원 지우고 대변에 이제 B라는 회사 외상 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B라는 회사 거 1,000만 원 이렇게 지우면 얘는 내 장부에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 들어온 걸로만 남을 거고 얘는 지워질 거고, 그죠? 또 출장비도 여비교통비 50만 원, 5만 원 지급한 거고 가지급금은 이따 지워지는 거고, 그래서 임시 성격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 가수금은 명확하지 않는 건데도 일단 줘야 되고 기록해도 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 가수금도 얘도 미결산 항목이에요. 미결산 항목이라는 말은 결산되기 전까지 원인을 밝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미결산 항목 어떤 계정 과목에서 한번 봤는데 현금과부족이라는 것 때 봤었죠. 현금과부족도 우리는 미결산 항목이다라고 제가 말했죠. 결산 시까지 원인 밝혀내고 그건 현금 시제 안 맞을 때 쓰는 거였고, 얘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니까 그 원인을 결산 시까지 밝히기 위해서 지워야 되는 항목이 미결산 항목이라는 거예요. 자, 얘가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지금 우리 교재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끝나고 재고자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계정 과목 2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책 뒤에 실기하려고 하면 얘 알아야 되는데 좀 잘 안 적어놔가지고. 자,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반대는 아닌데 반대 상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선납세금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법인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법인세라고 하는데, 이 법인세의 과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러면 이 법인세 납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기 3월 31일 날까지 납부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연초에 엄청 바빠요. 계산하고 우리 회계남자 직원들 연말정산거 정리하고 법인세 신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법인들 부가세 신고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계속 상반기 바쁘다가 하반기에 한 달 동안 쉬고 전 사무실 가면 그래요. 그럼 자,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럼 법인세는 올해 2020년도에 돈을 벌면 이 세금은 1년 동안 벌어봐야 얼마 번지를 알 거잖아. 왜냐면 많이 벌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거든. 높은 구간이 있느냐 낮은 구간만 있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얼마 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럼 이건 내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미리 세금을 내거나 떼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선납세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 회사가 미리 한마디로 그냥 선납세금이라는 이 말은 그냥 미리 법인세를 납부하는 걸 우리는 선납세금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법인세 전부가 아니고 일부인데 얘는 첫 번째가 납부하는 게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원천 납부세액을 내거나 아니면 수시 부가액을 납부할 때요. 이때 우리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중간연합세액이 뭐냐면 자, 우리는 세금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걸 가지고 3월 31일 날 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세수학부 1위가 부가가치세고 2위가 소득세고 3위가 법인세예요. 근데 이 세금들을 전부 다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할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도 여러분 월급 세금을 올해 2020년도에 월급 받으면 세금 언제 내야 되냐면 5월 달에 내야 돼요. 내년. 그런데 매달 대충 얼마만큼 뜯으라고 우리 간이세액표라는 걸 내서 일단 뜯어가고 나중에 정리해 주잖아요. 그게 연말정산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법인도 미리 세금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2019년도 세금을 올해 신고할 때 3월 달에 했겠죠. 2019년도 세금을 올해 3월 달에 했겠죠. 그러면 1년치의 전체 세금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너 6개월치 사업했네? 그럼 전년도 대비 전년도 세금 낸 거의 절반은 일단 8월 31일까지 가지고 와라고 할 거예요. 미리 너네 전년도에 납부한 거의 절반만큼 사업했으니까 그거 미리 납부하라는 게 중간연합세액이에요. 정말 이상한 애들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에서 그냥 문제 진짜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중간 예납세액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내가 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그럼 차변에 이때 법인세를 납부한 거지만 나는 원래 이 세금을 내년 3월 달에 내야 되는데 지금 내고 내년에 낼 때 이거 빼고 나머지 낼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미리 낸 세금이 있다고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선납세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번에 원천 납부세액을 보면 자,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해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가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자를 받으면 이자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100만 원이면 그런데 상대방이 세금 떼고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저 분개를 하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자 100만 원을 원천 징수 세액 15만 4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100만 원에 대한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일단 어떻게든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는 건 알겠죠? 그럼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돈 들어온 이유를 대변했을 건데 이자를 받았죠. 그죠? 이건 어제 말했던 것 같아. 이자는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어제 길 가다 누가 그냥 현금가 부족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뭐 원인 밝혀보니까 하면서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다 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자는 100만 원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15만 4천 원을 빼고 84만 6천 원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자 붙으면 저렇게 나와요. 14%인데 지방소득세 하면은 이 금액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천징수 명세서를 우리한테 보내줄 건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럼 우린 이 돈만 벌었다고 해야 될 거잖아. 세금 냈으니까. 그죠? 그런데 세금 계산은 이걸로 할 거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은 이 100만 원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나중에 이거 빼고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미리 세금 낸 거라고 정리해 두려고 선납세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시죠. 왜 선납세금이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정리해 뒀다가 나중에 얘네들 빼고 납부하려고 선납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수시부가액은 잘 안 나와요. 얘 둘만 해요. 수시부가액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국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경실련 같은데 요청해서 거기서 승인했을 때 그 외에는 우리 회사가 탈세하다 걸려가지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갈까봐 과세관청이 수시로 부과하는 거.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여러분 회사 갔는데 법인세 수시 부과액 나오죠? 아니 나오는 회사 여러분 아마 못 갈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나왔잖아. 그럼 우리 회사가 탈세하다 걸린 회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실련에 요청해가지고 세금 빨리 달라고 하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전기업이 다 내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시 부과액은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좀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이제 계산을 해요. 12월 31일 날 법인세 계산을 해요. 근데 법인세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법인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볼게요. 1200만 원을.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법인세는 올해 번 돈의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비용 처리하려고 12월 30일 날 정리하는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세금은 비용이잖아. 그럼 올해 비용이니까 올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때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는데 그럼 대변에는 세금 내야 되는데 오늘 안 내죠. 세금은 내년 3월 달에 낼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엔 돈 안 내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두는 거고. 자, 이건 그냥 보기만 하지 오늘 이건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선납세금만 보는데 원리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는. 그럼 이 안 낸 세금이 뭐냐면 차변에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세가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법인세를 1200만 원 낼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법인세인데 미리 떼었던 500만 원, 15만 4천 원 이걸 빼고 그럼 얘는 515만 4천 원을 빼고 그럼 나머지 684만 6천 원 맞나요? 산수? 이 금액을 내년에 낼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선납세금을 장부에 썼는데 이 선납세금은 법인세 낼 때가 아닌데 낸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안 지워지고 있다가 이때 한 방에 정리해서 지워주는 거예요. 선납세금이다라고 이때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이 선납세금들 있죠. 예, 우리가 1년 동안 법인세조로 떼었던 중간연합세액이든 원천납부세액이든 수시부가액이든 전부 다 정리해뒀다가 기말에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해두는 거예요. 얘를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뭐 나중에 2021년 법인세 납부를 하면 이때 이제 미지급 세금 되어 있는 애를 지워주고 납부하니까. 그리고 얘 뭐 현금 납부하면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식으로 원리가 흘러갈 거예요. 2021년 3월 31일 날 대한민국 사람은 신기하게 제가 위에 이렇게 썼죠. 법인세를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면 12월 31일부터 3월 31일 이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때 해서 날 힘들게 만들어요. 꼭 3월 말에 가지고 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왜 싫어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가지고 오래. 종료일이 6월 30일이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아무 때나 신고하면 돼요. 근데 왜 계속 7월 25일날 신고하기 24일날 자료 주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막 25일날 주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러면 일할 때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전에 계속 자료 늦게 줘가지고 나 신고 안 한다고 엄포 놓고 뭐 딴 데 간다 그래서 가셔라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쪽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신기하게 그날에 해요. 꼭 어디까지인데 그날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꼭 그날에 해야 된다고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날이 아니고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근데 그 이전에 하는 습관들이야 되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요즘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 안 써요. 제가 방금 신고해줬다는 건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있는 거고 법인은 요즘 부가가치 신고는 직접 해요. 부가가치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면 서로 민망하고 세무사 사무실도 돈 받기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신고하는데 직접 하실 때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빠뜨리거나 잘못된 거나 누락되면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안 벌고 타이트하게 했다가 끝났죠. 그 다음날부터 가산세예요. 가산세 내가 돈 물면 되지 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분위기 안 좋아요. 사무실 나 일 못하는 사람 찍히니까. 근데 그 전에 일어나서 수정 신고하고 하면 가산세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때는 빨리빨리 하는데 꼭 사무실 줄 때 늦게 줘요.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선납세금에 대한 느낌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 선납세금은 내가 미리 쓰는 자산이에요. 근데 제가 자산이다 뭐다라고 성격을 쓰면서 얘를 꼭 기억했으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얘를 쓴 이유가 시험에 자산으로 처리하라라고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쓰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예수금을 설명할 건데 이제 우리 쉬었다가 예수금 보면은 이제 선납세금과 예수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자산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얘는 자산인 게 왜냐하면 시험에서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실무에서 저도 그렇고 얘 선납세금 처리 안 하거든. 실무자든 다 그냥 얘 법인세다 써요. 그리고 나머지만 기말에 법인세라고 쓰면 어차피 합치면 법인세금에 똑같잖아. 그래서 실무에서 다 법인세라고 써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은 계정 과목은 이건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이. 근데 답 두 개로 할 수 없으니까 문제에 꼭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적어놔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아 선납세금 쓰라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자산이다 라는 것까지 세트로 기억을 해두세요. 전에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더니 한 10년 전인가 저한테 너 왜 선납세금 안 쓰고 딴 거 썼어 그랬더니 자산 처리하라는데요. 그게 선납세금이 자산이야 그랬더니 이게 자산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을 해요. 얘는 자산이다라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예수금 보고 또 이제 재고자산 넘어가고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